네, 474페이지.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문제 있는데요. 바른 시계는 상품권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당기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소모품 정리 문제하고 똑같이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소모품 구입 시에도 우리가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느냐 자산 처리했느냐 이런 걸 확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결산 때 정리하잖아요. 자, 상품권 문제입니다만은 소모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월 5일 상품권 구입액 100만원 중 23년도 상품권 미사용액은 1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사용액은 직원 복지용으로 소비가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회해 볼 필요가 없네요. 네, 원래는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를 여기 다 알려줬네요. 자, 1월 5일 날 상품권을 100만원 구입해 가지고요. 상품권으로 자산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용액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90만원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90만원은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차변에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90만원, 대변은 상품권. 네, 상품권. 우리가 소모품 정리할 때는 차변에 사용한 것이 소모품 B, 대변은 소모품 이렇게 정리하듯이 여기는 상품권이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은 상품권에서 자산을 사용한 것만큼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요.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금액은 90만원, 대변은 상품권 142번 9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조회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합계잔액사항표에 가가지고 합계잔액사항표에 12월 31일 날짜를 입력해서 상품권을 잔액을 조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잔액이 지금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는 이 자리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만원으로 되죠. 왜냐하면 90만원 대변에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10만원이죠. 조금 전까지는 여기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그동안 자산 처리한 게 100만원이구나. 그리고 이제 미사용액은 10만원이다 이렇게 알려줬겠죠. 미사용액은 재고조사를 해보니까 상품권이 미사용액이 10만원이다. 그러면 이제 90만원을 여러분이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시산표를 미리 가서 조회하지 않더라도 바로 전표를 입력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재고자산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자동분계 사항이죠. 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이 숫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수행과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그랬는데 수동결산으로 할 거는 다 했어요. 이제 자동결산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여러분이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을 했겠죠.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가 40, 500, 000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 예, 확인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의 1번이 끝나고 2번을 하게 되는데 이 순서대로 조회하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갔을 때는 요 두 개의 날짜 입력하고
상단에서 전표 추가 누르는데 이거 작성할 때 불러오기 하느냐 물어보면 아니요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를 열고 12월로 입력한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 371-148-950 확인해 주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셨죠. 처분 예정일은 2024년 내년 날짜 0223. 그 다음에 전기권은 올해 날짜 2023년 0223 이렇게 하시고 여기 당기순이익이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숫자하고 맞죠? 그래서 전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7천만 원하고 당기 거 당기순이익이 쑥 더해져 가지고 차기로 넘어가는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 눌러서 5건을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결산이 끝납니다. 재무상태표 12월로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고 이제 평가 문제 풀러 가시면 되는 것이죠. 결산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실무수행평가 62점짜리를 여러분이 했을 거예요. 뭐 여기에 있는 평가 답안 입력할 때 유의사항, 요 유의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숫자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정답은 이렇게 입력해야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오답이다 하는 거. 뭐 거기 평가 답안 입력 유의사항에 대해서 시험 보는 날 이걸 읽어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미리 정확히 알고 가시고 알아두었다가 시험 보는 날은 그냥 요거 바로 11번부터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거래처 등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거래처별 메일 주소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요. 미소식에 컨트롤 F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찾아요. 미소 하시고 여기 있죠. 추가사항을 눌러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블랙전자 또 컨트롤 F 블랙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추가사항 탭을 눌러놓고 계속 검색만 하면 돼요. 여기서 나라 엔터 맞네요. 그러면 뭐 4번이 답이죠. 다 맞았으니까 4번은 틀렸겠네요. 그래서 3개가 다 맞았네요. 그러면 4번이 옳지 않다. 다음에 월계표 조회. 8월에 발생한 상품 매출 총액은 얼마냐? 네, 월계표 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월계표 가셔가지고 8월부터 8월로 입력하신 다음에 상품 매출은 여기 중간쯤에 있죠. 상품 매출은 445600000 이건 복사가 안 되는군요. 445600000. 그 다음에 13번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죠. 네, 거래처 원장. 기업은행 보통예금 월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7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잔액. 자,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예, 그리고 계정 과목은 103번 보통예금으로 입력하시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기업은행 하나만 볼까요? 그러면 예. 거래처 분류는 그냥 엔터로 가야 되겠네요. 엔터로 가고 거래처에서 기업은행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 보통 98002 뒤에도 98002
하나만 넣고 엔터. 아, 이렇게 하니까 9월 하나밖에 안 나오네. 날짜를 고쳐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에?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아,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 가는군요. 그래서 7월 말 잔해 여기 나오네요. 25985 틀렸고, 8월 말 25985-300 틀렸고, 9월 말 26985 틀렸고, 10월 말 23846 789. 네. 4번이 맞았네요. 옳은 것은 4번이다. 네, 더블 클릭하니까 월별로 다, 내용을 보니까 아까는 잔액을 봤고요. 내용 탭에 가니까 보이네요. 내용 탭. 네. 내용 탭에 가니까 월별로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다음에 14번 거래처 원장 10월 말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은 얼마냐. 지금 거래처 원장을 제가 괜히 닫았네요. 네. 뒤에 날짜를 10월로 고치시고 103번 보통예금이고 하면은 신한은행 10월 말 잔액은 795800000이죠.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795800000. 또 거래처 원장 문제네요. 12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뒤에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꾸어 주시고 외상매출금이니까 계정 과목에서는 108번 엔터를 계속 치면 됩니다. 수민유통 869800000, 민찬마트 찾기 힘들면 컨트롤 F를 쓰세요. (99) 틀렸고,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예, 민찬마트가 990만원인데 옳지 않죠? 그래서 1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거래처 원장 12월 말 거래처별 단기 차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거래처 원장 보고 있죠? 뒤에 날짜 12월 말이 있죠? 여기 계정 과목 코드만 단기 차입금으로 고치겠습니다. 네, 물음표 단추 눌러서 단기 차입금 엔터. 농협 3억 원 맞았죠? 수협 맞았죠? 새마을금고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조에 10월 한 달 동안 현금의 지출 총액은 얼마인가? 네, 현금 출납장 조회하셔가지고 10월부터 10월까지를 입력을 하시고요. 현금의 지출 총액, 출금의 합계, 월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출금의 월계 2277000이네요. 예, 거기 객관식이군요. 227700000 3번이 답이네요. 3번. 그 다음에 18번 재무상태표 조회 3월 말 자산 총계는 얼마냐. 네, 재무상태표 열어놨으니까 여기를 3월로 바꿔주시고 자산 총계 여러분 쭉 내려가면은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예, 답은 1370548-140 나옵니다. 1370548-140. 예, 제 거 맞았나요? 네. 그 다음에 12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거를 12월로 고치시고 외상매출금 유동자산 안에서 찾으시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이걸 답으로 해야 돼요.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725-475-000 네. 725-475-000 외상매출금을 이것을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금액.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것은 외상매출금의 잔액하고는 달라요. 예.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이거 차감하기 전, 대손충당금 차감하기 전. 그러면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순장부금액이라고 그래요. 순장부금액. 그래서 가끔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손충당금 차감한 그 옆에 금액의 오른쪽에 있는 요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외상매출금이 얼마냐, 잔액이 얼마냐 하면은 바로 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문제 20번 12월 말 상품권 잔액은 얼마냐? 아까 10만원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상품권 조금 전에 10만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봤단 말이에요. 네. 뭐 여기 10만원 맞습니다. 10만원. 다음에 21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유형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네, 유형자산. 네, 여기 있죠? 유형자산의 잔액.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432-323-180 432-323-180이네요. 그 다음에 12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냐? 선수금 부채죠? 유동부채에 있겠죠? 네, 선수금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5,450,000입니다. 5,450,000. 그 다음에 23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이거 복사하면 되죠. 441-762-950 객관식이네요. 441-762-950 4번이 답이었습니다. 24번 손익계산서 조회 단기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 계정의 금액은 얼마냐? 그래서 손익계산서 열어놨으면 딱 찍고 차량 유지비 이거 복사하면 되죠. 6441100이네요. 6441100.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전에 저처럼 임차료로 했으면 요게 틀렸겠네요. 예. 임차료로 했으면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여기에는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비용이니까 임차료도 비용이고 예, 차량 유지비도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는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문제 24번에 차량 유지비의 금액이 얼마냐? 요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점이 예, 틀리게 되겠네요. 아까 그 문제 제가 이제 임차료로 만약에 했다 치면. 다음에 25번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의 금액은 얼마냐? 네,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에 있죠. 9961000이네요. 9961000 복사해서 붙여넣기 가능하죠. 그 다음에 26번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조회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2에 3만원 초과 거래 내역 중 여비교통비 계정 거래금액의 총 합계는 얼마인가? 네,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여비교통비로 처리했던 게 2건이에요. 요거 우리가 입력한 건 15만원, 그 전에 입력되어 있던 게 12만원짜리가 있어요. 더하면 27만원 27만원을 답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애정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번 날의 세액은 얼마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하면 되죠. 그래서 11번 여기죠. 거기에 세액은 이거였습니다. 복사가 되네요. 1629380 1629380이었습니다. 다음에 28번은요.
제2기 예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 명세 32번 난 합계금액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32번 32번 과세 표준 3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표준 명세 여기 과표 여기 32번. 네. 과세 표준 명세가 여기 상단에 있는 요 과표입니다. 과표 누르셔 가지고 과세 표준 명세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예, 과세 표준 명세. 거기에 32번 난의 공급가액. 예, 32번 여기 있죠? 합계에 이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나요? 예, 되네요. 119-020-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딱 실행해 가지고 2기 예정 7월부터 9월 입력한 다음에 매출 세금계산서 전자거래처 수는 몇 곳이냐. 네, 매출이 유예죠. 거래처 수, 매출처가 거래처 수입니다. 9. 네, 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은 9. 그 다음에 30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2기 예정 신고기간에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합계는 얼마냐. 네, 밑에가 매입이죠. 밑에가 매입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합계 이거죠. 복사되나요? 예, 복사되네요. 12579-630 12579-6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맞았으면 62점. 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 2개는 이걸로 바로 하나당 4점이 되겠습니다. 전기 주당 순이익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지금 열어놨죠. 손익계산서 딱 열어가지고 전기 주당 손익은 기능모음을 이용하세요. 기능모음 클릭하셔가지고 주당 손익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 안에 계산기 쓸 필요 없이 기능모음의 주당 손익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전기 거니까 전기 칸에다가 주식수를 여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예, 발행 주식수 만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만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기 답이 바로 나왔어요. 4050에서 2번이 답이다. 그래서 주당 순익은 기능 모음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계산기 쓰지 마시고 주당 손익 기능 모음에 요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전기 단기 해당되는 주식수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 치면 바로 밑에 주당 이익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32번 전기 매출 총 이익률을 계산하라 그랬네요. 지금 열려 있죠. 손익계산서가.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 총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매출 총 이익을 먼저 입력하고 나누기 매출액 입력해서 곱하기 100 하면은 37 나오네요. 매출 총 이익률 37%. 그러면 나머지 63%가 원가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37%는 3번의 답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점 다 맞으면 100점이 되는 거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이 이거 하나만 안 맞더라고요. 어디서 좀 풀 수 있을까요? 2월 이익잉여금
여기가 틀렸다고요? 네. 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틀린 겁니다. 예.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반영이 돼서 여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도 당기분이 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 관련 거래에서 뭔가가 하나가 전표가 잘못 입력됐거나 누락됐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이 틀려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평가 문제 다 틀리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사 전표 한두 개를 누락했다고 해서 감점이 왕창 나도록 채점 이게 평가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 누락시킨 부분 정도의 감점. 그러니까 뭔가 하나 틀리면 한 3점 정도 감점이 일어나도록, 2개 정도 틀리면 한 6.5점 정도 감점이 나도록 이렇게 그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표 입력한 것 중에서 내가 이거 2개나 틀렸는데 이거 평가 문제 다 틀릴 걸, 그렇지 않습니다. 다 틀리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 사회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모의고사 4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정보를 합니다. 2023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의 감가상각 무계획은 얼마냐?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감가상각 누계. 자, 22년도에 취득했고 계산했죠? 자, 481만 6천 원 나오죠? 481만 6천 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23년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이 그 건물은 22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으므로 2년분의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2년분. 2년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그러면 1년 차는 어떻게 돼요? 취득금액 곱하기 정률. 1년 차는.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28%니까 1년 차는 280만 원. 280만 원. 2년 차는요. 이 280만 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28% 곱하면 되죠. 그러면 720만 원 곱하기 28% 해보세요.
그러면은 201만 6천 원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1차 년도에 280만 원하고 2차 년도에 201만 6천 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예. 720만 원 곱하기 28%.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정률법 감가상각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되고요. 2번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이 틀렸나요? 네, 1, 2, 3번 이상 없죠? 1, 2, 3번 다 맞았어요. 4번이 틀린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은 장부가 마감되는 잔액이 없어지는 계정이다. 그리고 임시계정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계정이라는 건 자산부채 자본인데요. 잔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월되죠. 차기로. 잔액이 없어지는 건 손익계정입니다. 손익계정. 수익과 비용은 잔액이 없어지죠. 집합손익으로 대체되고 나서 잔액이 없어져요. 하지만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없어지지 않고 전기 2월, 차기 2월, 차기로 2월 됩니다. 4번이 틀렸다. 3번. 굉장히 긴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23년 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하고 23년 12월 31일에 A사 주식 시장가치가 주당 2만 2천원이고 24년 12월 31일에 A사 주식 시장가치가 주당 18,000원이 됐고 A사 주식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24년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어떤 주식을 샀는데요. 2만원에 샀고 기말에 22,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기말에 18,000원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2만원에 샀는데 가격이 올랐다가 18,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기 매매증권이었을 때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24년도 마지막 해죠. 요 24년도가 요때 손익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일단 손익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손익에 영향이 있는 시점은 처분할 때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평가할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다 반영하잖아요. 자본으로 반영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영향이 없다 해야 돼요. 이런 건 다 틀렸어요. 그래서 2번, 4번은 일단 제거를 해놓고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다. 그러면 영향이 없는 거니까 이제 단기 매매증권만 따져야 되는데, 단기 매매증권만. 자, 단기 매매증권은 평가 손익을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번째인 요거 이때 손익에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하고 뭐만 비교하냐? 이것과 이것만 바로 비교하면 돼요. 22,000원짜리가 18,000원이 됐다. 바로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한 주당 4,000원 손실을 입은 거예요. 평가 손실. 그게 손익에 반영되는 거예요. 100주니까 40만.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40만 원 이익이 감소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네.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갑상품의 4월 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우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계산하는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매출액은 여기 나와 있네요. 4월의 매출액. 그래서 매출 원가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선입선출이니까 매출 원가다. 요 300개의 원가를 구하시는 거예요. 선입선출로. 그러면 요 300개가 4월 1일 날 거에서 200개, 2일 날 거에서 100개 아닙니까? 200개는 2만 원, 100개는 200원짜리 2만 원이네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4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왜 4만 원인지 아시겠죠? 요 3만 원의 원가를 선입선출로 계산한 겁니다. 3만 원이 여기서 200개하고 여기서 100개란 말이죠. 그래서 200개 곱하기 100 하면은 2만 원. 또 여기서도 여기서 100개니까 100개 곱하기 200원 하면 2만 원. 그래서 4만 원인 겁니다. 자, 7만 5천 원에서 4만 원 빼면 답이에요. 3만 5천 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네. 여기서 매출 원가만 빨리 찾아내면 됩니다. 다음에 5번을 보면요. 다음 각 거래의 회계 처리 시 차변에 나타날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이 현금이죠. 가번은 네. 현금. 다음에 나번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퇴사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와야 되겠네요. 부채 감소. 다번 거래처에 상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예. 분계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가번은 차변의 현금, 나번은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다번은 차변이 외상 매출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시면요. 다음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옳지 않은 게 맨 끝에 있죠. 예, 4번.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죠. 예수금이 아니고 종업원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예수금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제목.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결산 회계 처리 누락이 23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뭘 누락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1월 1일에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 경과부. 예금의 이자 기간이 좀 2달이 지났네요. 2달치 이자를 반영을 안 했다. 예, 2달치 이자를 반영 안 했다. 그러면 이익이 누락됐겠네요. 예.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면 돼. 2달치 이자가. 2천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 3%. 그러면 60만 원인가요? 거기서 2달치니까 곱하기 2 나누기 12 곱하기 2 나누기 12 나누기 12 곱하기 2 해도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나누기를 먼저 하면 잘못하면 소수가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달치 이자가 1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예금 이자 경과분을 누락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이 누락된 거죠. 이자가.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과소. 1번이 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자는 1번이죠. 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아무런 의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 예. 그래서 1번. 영세율 사업자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고하는 거고요. 다음에 9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옳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3번이죠? 예, 3번이 옳은 겁니다. 자, 1번이 뭐예요? 현금 판매의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인도하는 때죠? 인도하는 때. 대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고, 지급된 때가 아니고, 상품을 인도하는 때 맞아요. 2번은 뭡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는 공급 시기가 언제예요? 예, 이것도 똑같이 인도하는 때예요.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 다음에 4번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우리가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의 공급도 있습니다. 전기, 가스, 도시가스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봐요? 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장기할부 판매하고 공급 시기가 같대요. 같아. 예.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 청구서를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며칠까지 납부하세요라고 받기로 한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하고 용역의 지금 4번의 경우와는 같은 공급 시기가 됩니다. 3번만 맞았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되고.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적법하게 수치했다. 네, 한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찾아보세요.
하나밖에 없죠. 공제 가능한 게. 예. 2번이네요. 그렇죠? 공제 가능한 건 11인승 승합차 매입세만 해당되고요. 비용업용 소형차 안 되죠. 접대 관련 거 안 되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겠습니다.